지난주 내내 시작을 잡아 내렸었던 이 미중 갈등 우려, 거기에 이어서 이 목요일에 부각됐었던 지역은행 리스크, 이 두 가지가 모두 완화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52%,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.5%의 상승세를 보였고요. S&P 500도 0.5%, 오랜만에 비슷한 키높이로 상승세를 보인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. 이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약간의 등락세는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. 그 본격적인 이유 첫 번째입니다. 가장 크게 이 상승 모멘텀이 되어줬었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이 또다시 나왔기 때문입니다. 우선은 이날 장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백악관 관련 인물들의 대중 긍정적인 제스처들이 나왔는데 이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실제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갔고요.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이 중국과의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라면서 약 일주일 뒤 말레이시아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사전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키웠습니다.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중국에 예고한 추가 100%의 관세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2주 안에 한국 에이펙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. 또 이어서 바로 전날의 급락세를 만회하는 그런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. 바로 이 다시 한번 부실 대출 우려감이 키워졌었죠. 이 지역은행,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. 첫 번째로는 이날 실적을 발표한 지역은행들 상당히 또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피프스 서드, 리전스 파이낸셜, 트루이스트 등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실적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. 또 베어스와 무디스, RBC 캐피털 마켓 등의 금융기관들도 현재로서는 지역은행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서 전날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 현재로서는 이번 일이 하나의 개별 사례일 뿐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고요. 또 세 번째로 무살렘 총재 대표적인 이 매파적 인물입니다.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인데요. 이 인물 역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면서 오랜만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낙관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. 이 때문에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요. 그럼 지난 금요일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특히 집중됐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 리스크가 회복이 되면서 매수세가 고르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만이 0.67% 하락했는데요.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 회복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.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나 오라클 거의 7%대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이 전일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장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이 다시금 불거진 하루였습니다.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 확장 비용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재무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면서 하락이 나왔고요. 마찬가지 이슈로 브로드컴 역시 1.3%가량 하락했습니다. 그럼 이어서 이 히트맵에는 없지만요.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칠 만한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자 컴퓨팅과 우주항공 드론, 또 배터리와 원자력, 우라늄까지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날의 특징을 보자면 이 개별 호재가 있었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 모습 나타납니다. 이날 이 역대 10월을 통틀어서 기록적인 규모의 옵션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지만 이 개별 테마주들은 만기일 특유의 수급 불안정성으로 계속해서 하락 이어갔습니다. 양자 컴퓨팅과 또 우주 항공 드론 계속해서 이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일에 이어서 이날까지 약세 보였고요.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원자력과 우라늄 중에서는 오클로가 그나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. 약간의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국의 원자력 스타트업 뉴클레오와 손을 잡고 미국 내 우라늄 원료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대 2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한 점이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.
이어서 주요 특징주들 M7부터 만나보시죠. 가장 먼저 테슬라, 이날 M7 중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. 2.46% 상승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. 잠시 후에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날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바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줄여주는 핵심 규정을 5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덕분에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GM과 포드 역시 1.5%대 강세 보였고요. 또 애플 1.96% 거의 2% 가까이 올라왔습니다. 지난 17일 금요일 드디어 중국에서의 이 사전 판매가 개시가 된 가운데 이 즉시 바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. 판매가 개시된 지 단 몇 분 만에 전량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요. 또 거기에 더해서 향후 5년간 미국 내 이 포뮬러 1이죠. F1 중계권을 획득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 이어서 엔비디아도 0.78% 올라섰는데요. 이 전일 발표된 TSMC의 호실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. 또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된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악시오스의 보도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. 엔비디아와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첫 번째 미국산 블랙웰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미국 리쇼어링의 첫 포문을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어서 나머지 특징주들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도 이날 0.76% 올랐는데요. 이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가 AI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앱 베릴리 미를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갔고요. 또 메타도 0.68% 올랐습니다.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됐고요.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미주호의 목표가 상향, 기존 625달러에서 640달러의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. 또 이어서 나머지 주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날 일라일릴리를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.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 이 GLP-1 비만 치료제 가격이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 직후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주가가 즉시 약 5%대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지만요. 다만 이 유방암 항암제입니다. 일라일릴리의 버제니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낙폭을 다소 축소한 점이 2%대 하락을 마무리 지었고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%대 강세 보였습니다.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연간 EPS,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과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이 카드 회원들의 소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거의 카드 매출이 8%가량 증가했습니다. 이 덕분에 마스터카드와 비자 역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. 이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5.94%가량 올랐습니다. 이번 지역은행 부실 논란에 있어서 사실상 단초가 됐었던 사건이죠.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퍼스트 브랜드 파산 사건으로 상당히 좀 부침을 겪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하지만 현재 이 자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퍼스트 브랜드 사건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오펜하이머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은행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 나타났고요. 개별 종목으로 봐도 상승 나왔습니다.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. 이 WTI 국제유가 이 방향성 자체는 약하게나마 상승분을 켜고는 있지만 이게 24시간 전 기준이라서 그렇지 현재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57달러,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. 이렇게 합의가 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계속해서 낮은 레벨 유지하고 있고요.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6원 가까이 대폭 올랐습니다. 1,424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.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자 달러 인덱스가 98선 중반까지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요.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.
반면 비트코인은 1.67%, 아직까지는 12만 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 은행들의 신용 우려가 완화되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갔기 때문이고요. 같은 이유로 안전자산인 이 국채금리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지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소폭 상승 보였습니다. 똑같은 이유로 금 역시 2.38%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. 그럼 이어서 과연 이 뉴욕 증시 현재의 분위기를 어떻게 과연 보고 있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. 주말 사이에 나타난 이 주말 이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좀 경계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살짝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고요. 오히려 화해의 제스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2주 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켜보자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고요. 또 이어서 두 번째,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번 경주 에이펙에 참석한다,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을 하는 건데요. 특히나 이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죠.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. 또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예정된 아시아 순방 중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이어나가는데요.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 오늘 체크하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주요 일정 보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월요일 중국 사중 전회, 대표적인 중국의 정치 이벤트입니다.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비슷하게 이 경기 부양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이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흐름 잘 보셔야겠고요. 또 이 10월 23일 목요일 우리 시각 기준입니다. 이 현지 시각 기준으로는 22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겠죠.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을 이미 기록한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. ESS,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이 때문에 차량 판매 이외에 사업 분야에도 상당히 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24일 금요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각 기준입니다. 인텔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.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우선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만큼 적자 규모 폭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만회할 만한 컨퍼런스 콜 발언이 나올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.